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유튜브의 스타, 종편의 스타, 법조계의 스타 서정호 변호사인데요. 국민의힘 공천 뭐 지금 매끄럽게 가지 않는 것 같은 우려도 나오고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공천이죠. 네, 기승전 공천. 그럼 역대 이제 모든 선거의 공천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잘 되면 이제 승리하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다 실패했거든요. 그럼.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위원장하고 이제 그 위원은 구성됐어요. 네. 고려대학교 이제 그 교수 정영환 교수님. 뭐 저는 이제 그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네. 평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공관위원이 구성됐는데 외부는 전부 이게 제가 별로 이름 들어본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게. 근데 내부에 이제 뭐 이철규 이분이 이제 그 들어간 거 가지고 이제 좀 말이 많죠. 말이 많더라고. 지금 이제 그 근데 뭐 이철규는 이제 인재 영입 위원장을 했으니 인재를 영입할 때 이제 대충 뭐 약속했던 게 또 공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의 연속성에서 뭐 들어갈 수도 있다. 거기까지는 뭐 그까지 뭐 이제 좀 구성까지 됐고 예.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또 많이 보니까 저희 방송을 뭐 네 가지를 좀 이렇게 제시하고 싶어요. 공천 기준에 예. 이것도 이제 참고사항은 되니까 이게 여론 아닙니까? 그럼. 다양한 여론을 이제 그 공관위도 들어봐야 되니까 제가 이제 보수 패널로서 우려가 되니까 네 가지 기준은 이제 저는 한번 제 나름대로 네. 뭐 박사님이 동의하면 동의한다, 아니, 뭐, 안 하면 안 한다. 예. 한번 해보면 예. 제가 오늘 적어왔거든 네 가지 기준. 네. 국힘의 공천 네 가지 기준. 예. 네. 첫째, 비윤은 포용하되 철저하게 반윤은 돌려내야 된다. 아, 그렇지. 저는 비윤하고 반윤은 틀리다고. 다르지. 예를 들어 이제 뭐 비윤이야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니까 할 수도 있죠. 꼭 친윤만 공천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 비윤까지는 이게 포용해야 되는데 근데 반윤 있잖아요. 뒤에서 배신자들. 완전히 뭐 칼 꽂고 등 꽂고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려는 이런 이제 반윤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유승민계 의원들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 김웅은 도려내린다. 그랬잖아 쓰레기. 예. 그것들이 스스로 불출마 선언했더라고. 스스로. 스스로. 예, 김웅은. 그래도 이게 도처에 유승민 개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 이 자들은요, 그냥 비율이 아니고 딱 이게 만약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리면 탄핵까지 저쪽을 손잡고 할 이런 데 세력들 있잖아요. 예. 이런 자들이 많아요. 있어요. 유승민계에서 또는 이제 보면 권은희 같은 아들 그렇잖아요.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안 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해냈잖아. 이런 이제 철저하게 반윤 이건 내부에서 적들 있잖아. 그렇지. 이런 자들은 도려내야 됩니다 공천에. 맞아요. 저는 결국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진짜 제대로 이게 일할 수 있게 완전하게 정권 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총선 이겨서 그대로 3년간 계획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이 반윤은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 항상 제가 이제 역사를 봐도 꼭 이 군대가 많은 게 이긴 게 드물어요. 오히려 적은 숫자로도 똘똘뭉치 이기거든요. 저는 의석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게 내부에 적들이 있으면 오히려 이제 그 우파가 위험합니다. 네. 옛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봤잖아요. 숫자 가지고 전부 배신하고 저쪽으로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네. 따라서 저는 항상 이제 그 철저하게 반윤은 숫자 관계없이 도려내야 된다. 좋아요. 이게 제 1원칙입니다. 좋습니다. 비윤은 포용. 박사님도 동의하십니까? 동의. 네, 반윤은 도려내자. 100% 동의.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요. 뭐야? 바로 이제 검사 채척권을 아주 따뜻한 지역에 내리꽂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지. 우리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이 아끼는 측근들 있잖아. 이분들을 진짜게 공천만 하면 무조건 되는 이런 지역에 내리꽂으면 안 된다. 이게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두 명을 예를 들고 싶어요. 뭐야? 누구야? 주진우 법률비서관 있잖아. 고성도 많이 했죠. 옛날 금정부터 법률비서 했잖아. 근데 이런 분을 부산에 하태경이 떠난 해운대 있잖아. 여기 내리꽂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그 석동현 변호사 얘기도 있던데? 석동훈 변호사는 이제 송파갑이고요. 송파갑으로. 그럴 거요. 해운대 하여튼 검사 출신인데 해운대 얘기도 나왔었는데 석동현 변호사. 이건 옛날에 그분이 옛날에, 했고 지금 송파로 나옵니다. 송파로 나와.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그 지역 민심하고 다르게 검사 출신을 그냥 내리꽂으면요. 그럼. 어렵게 그때 해운대도 구청장이 출신이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 못 이겨요. 그 만약에 검사 출신 주진우를 내리꼽았다가 지면 완전히 뭐 부산 선거를 끝나는 거지만 이겨도 이게 공천이 야 검사 측근들이 다 해먹느냐 그것도 이게 따뜻한 그냥 따뜻한 양지막 가느냐 이러면 이게 난리 나거든요. 해운대는 부산에서 강남이거든요. 강남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해요. 거긴 부산에서. 제 말은 이제 청와대에서 그 정도로 뭐 인지도나 일을 했으면 좀 이게 정권을 위해서 좀 싸우고 민주당 놈을 좀 잡으란 말이에요. 그게 무주공사이잖아. 하태경 떠나고. 그렇지. 맞잖아요. 아니 그 정도 비서까지 해가지고 이때까지 도움을 받았으면 좀 이게 내가 어디 민주당 센 놈 하나 잡아올게. 이 정도 결견이 있어야죠. 아니 어떻게 그냥 해운대에 비어있는 무주공사를 가서 그냥 뺐지 타는 거. 그럼 이게 완전히 그 부산 시민들도 이게 붕괴하지만 또 야당에도 이게 공격 프레임을 주잖아요. 이걸 미리 내정해놨고 이철규나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 또 있잖아요. 한 명 더. 누구? 이원모. 이원모 비서관 있죠. 어디로 나가? 강남을 논다는 말이 있어요. 어허. 이거 완전 제 강남이잖아요. 이원모가 강남원의 검사 출신의 그 안 돼. 진짜 큰일 납니다. 저는 뭐 제가 검사 출신 참모도 출마할 수는 있겠지. 또 국회의원도 윤 대통령 측근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그렇지만 이게 강단 있게 민주당 좀 잡아오라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있는데 그냥 물하지 말고 청와대까지 그냥 묵다가 여기까지 그냥 다 물려하면 이게 됩니까? 지금 현역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있는 데 중에서 그러니까. 해볼 만한데 그러니까. 아주 험지 말고 아주 험지 수도권에서 아주 험지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박빙인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해줘야지.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데 주진우나 이원모 이런 분들이 해운대가 강남을 그냥 임명직으로 낚아서 내리꽂으면 그러면 공천 보나 마나 이거는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이게 윤 대통령 부담이 가요. 그렇지. 대통령이 측근을 내리꼽으라 했나? 이런 이야기밖에 안 논단 말이에요. 그럼 한동훈 리더십도 흠집이 가. 그럼요. 그 한동훈도 그러면 이게 아바타냐. 대통령이 아무 말도 못하냐? 아바타냐 뭐 이렇게 돼. 이걸 저는 대통령도 뜻이 아니라고 보는데 혹시 이철규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한다면 난리 납니다. 이 공천 다 무너집니다. 예. 우리 이거는 보수청에 제가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유튜브 다 봤어요. 전부 뒤에서 욕해. 근데 아무도 과감하게 나서지를 못해. 왜? 그래도 대통령 있으니까 뭐 주진우도 이런 못 나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몇 년 동안 윤 대통령 성공을 해서 우리가 방송에 한 사심이 없잖아요. 쓴소리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런 게 검사 측근을 완전히 공천화되면 되는데 내리꽂듯이 그것도 경선도 없이 이렇게 하면 이게 시스템 공천은 완전히 무너지고 아마 이게 한동훈 위원장 인기도 폭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한 칼에 갑니다. 한 칼에. 한 칼에 가. 그리고 대통령도 공천 개입했나? 이런 식으로 논다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러고는 그 두 명을 그냥 내리꽂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 이걸 두 번째로 주장하고요. 그것도 동의하고요. 예. 세 번째는 세 번째 이제 그 영남권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물갈이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잘못 물갈이 하다가 이게 완전히 저 이준석한테 이삭 죽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영남권의 물갈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당 지지율을 내요. 대구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50%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의원의 지지율을 다시 또 조사합니다. 계량으로 또 해놓구나. 철저하게 여러 번 그것도 공정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당 지지율보다 높은 사람은 공천을 주의돼. 근데 당 지지율보다 낮은 사람은 컷오프식이 돼. 이렇게 시스템으로 안 하면 난리 납니다. 영남권에 그 이삭 죽게 하려고 이준석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통계 여론을 공정하게 해서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면 공개도 하고. 그 여론조사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홍영민 위원장이 잘하니까 네, 잘해요. 수십 번. 홍영민 우리 혈압 재듯이 혈압도 한 번 해보면 덜 주날 주게. 네. 근데 저 혈압이 좀 높아. 하루 종일 제가 차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러 번 하면 하루 종일 차고 있어? 옛날에 아유. 지금도 혈압 양을 먹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부실하지만. 이렇게 예. 수십 차례 공정하게 다양한 여론조사를 해서 항상 당 지지율보다 자기 의원 지지율이 낮게 논다. 이거는 컷오프. 그 합리적이다. 예, 높게 놓으면 공수위 돼. 다른 사심이 들어가서 하면 영남권도 난리 납니다. 그렇지. 영남권 아주 저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 무조건 현역이라고 날려야 된다, 물갈이해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예. 현역이고 그래도 잘 싸워주고 국가에 공헌을 한 사람들은 예우를 해줘야지. 현역이고 다선이고 무조건 싹 나가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영남권은 예, 그런 식으로. 고공식 좋잖아요. 예. 영남권은 우리가 텃밭이니까 네, 여러- 당 지지율과 예. 그다음에 의원 지지율을 계산해서 높냐 낮냐 요 방식으로 하자 해야 이게. 되고요. 영남권은. 홍영님 잘 꽂았고요. 예.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수도권 있잖아. 네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제가 네 가지 원칙이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제 수도권 있잖아요. 수도권. 이거는 현역이 없어요. 그렇죠. 서울에도 우리 49개 중에 지금 이제 7명인가 그래요. 지금. 그다음에 경기도도 59개거든요. 거기도 이게 그 7명이에요. 심상정까지 해가 야당 8명이에요. 민주당 뺀 게. 그다음에 인천에 13개거든요. 둘이밖에 없어요. 수도권에는 아예 전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역은 공천한데 그러면 저는 수도권은 참편했는데 제가 제시하는 거는 동일 지역에서 동일 지역에서 계속 떨어지는 분에서 3번 이상 이런 분들은 배제해야 된다. 이게 너무 많아 수도권에. 야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3-4번까지는 기회를 주는데 예를 들어 이게 제 아는 사람들이 그 한 지역에 4번 5번 떨어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놀라 그래. 근데 되겠습니까? 수도권에 저는 현역이 없어요 거의. 전부 떨어진 사람들인데 근데 한두 번 떨어진 거 석패한 사람은 기회를 줘야죠. 근데 상습적으로 지금 몇십 년 동안 4번, 5번, 6번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많아요. 그 중에 옛날에 이런 거죠. 옛날에 MB 초에 그때 뭐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 초에 2008년 있죠. 그때 압승했잖아. 그때 왜 뉴타운 부동산 이래가지고 이게 막 서울이고 경기도 압승했잖아. 그때 국회의원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 막 줄줄이 한 4번 연속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후보 중에. 그래.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알아. 이런 사람들 또 공천 이번에 주가 되겠습니까? 저는 상습 떨어진 사람들, 상습 낙선자들 있잖아. 아무리 수도권 험지 인정해도 이 사람들은 물갈해야 된다. 수도권은 우리 상습적으로 떨어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피로감도 있고 영남권과 수도권의 기준이 틀리잖아요. 컷오프 기준이 이렇게 좀 저는 하면 하여튼 중요한 거는 시스템을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을. 그러면 이게 공천이 나름대로는 공정해지지 않을까. 혹시 이게 뭐 4가지 기준 중에 박사님이 뭐 동의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아 동의해. 다 동의합니다. 뭐 추가할 것도 있습니까? 잘 정리했네. 예? 잘 정리. 참고하라고 저도 제 의견일 뿐인데 그러니까 네 영남권은 가지 이렇게 다 컷오프하고 좋아요. 수도권은 이렇게 좀 컷오프하자. 예, 좋아요. 그다음에 검사 측근들 이건 제고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반윤을 좀 도려내자. 이제 김웅이 도려냈듯이 이런 식으로 이게 좀 공천을 시스템 원칙에 따라 해서 투명하게 하면 국민들도 납득하잖아요. 저는 이런 이제 그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공간에서 이 방송을 보니까 좋아요. 대통령실도 보고 뭐 이렇게 저는 시스템 따라 하면 상당히 희망이 있다. 분위기 자체는 좋아요. 네. 전체 분위기 좋아. 좋아요. 근데 공천 한번 잘못하면 삐끗하면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뭐 이상적이라고 그럴까 아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화끈하게 해면 어떨까 하고 기대는 했는데 지금 시간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현실상 어렵다고 보는 건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조금 이게 코커스 제도 당원에 의한 공천 제도 당원들이 투표해서 하는 거 이게 코커스죠 미국에서 하는 식으로 그걸 이제 바랬는데 지금 와서 하기는 시간상으로도 그 제도상으로도 그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딱 치고 나왔으면은 완전히 우리 정치판을 확 그냥 제대로 개혁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뭐 아쉽지만 그래도 뭐 우리 현실이 그렇다니까 접어줍니다. 그 정도는. 그리고 오늘 뭐 잘 지적했네요. 4가지 좋습니다. 예, 요걸 이게 꼭 좀 네. 참고해 주시면 하고 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우리 판세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공천만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면 이게 필승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정리해 줬네요.